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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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OT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4주차 SNS 활용 마지막 수업이군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 제출하는 과제물을 보면서 강의의 질은 대면보다 훨씬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업에 충실히 임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겨내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예방수칙 잘 지켜서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SNS 활용 마지막 장 제10장 유튜브 방송 최고의 앱 OBS 스튜디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SNS 활용 제10장 유튜브 방송 최고의 앱 OBS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BS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에 주소 사이트에다가 obsproject.com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동영상을 돌리는 방송용 앱이라서 그런지 조금 사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X 10.1 또는 호환 GPU 이 정도 돼야지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은 사양이 좀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설치하실 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 구성 마법사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설정하면 다 설치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obsproject.com 밑에 위키라고 치시면은 사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사용법이 영문이라고요. 요새 크롬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서 OBS 스튜디오 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를 보시면은 요게 OBS 스튜디오 다운받는 사이트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obsproject.com/ko 하게 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가 맥이면은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리눅스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대부분 윈도우즈겠죠. 그래 윈도우 누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큰 무리 없고요. 그리고 여기 OBS 위키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제는 영어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 보이시죠?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마찬가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누르시고 번역 누르시면은 다 번역되니까 저는 영어 못해서 메뉴를 못 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강의 들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와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가 설명 안 한 부분 있으면 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OBS 설치하는 거는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 자동으로 설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초보자 중에 자동으로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OBS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자주 써보면은 나중에 수동 설치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자동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OBS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 화면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선택된 소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OBS를 잘 사용하고 못하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장면 목록이라고 있고, 소스 목록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어, 이렇게 네 가지 탭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은 OB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목록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얘기하면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여러 개의 그 소스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폴더. 그리고 소스 목록은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내가 카메라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거 있죠. 이거 실제 내용, 오브젝트,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장면 목록은 이 객체들을 모아놓은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면 목록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꺽쇠가 있고 아니면 내려오는 꺽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플러스는 추가, 마이너스는 삭제, 위로 올라가는 꺽쇠는 요 순서 있죠. 요 각각에 대한 순서를 위로 배열하고 아래로 배열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소스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 목록도 이 각각에 대한 소스를 정해주는데, 이게 플러스 누르면은 새로운 소스를 추가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기존 소스를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폴더가 아니라 파일이다 보니까 각각 개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 소스들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소스 위치는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앞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가리고 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모든 걸 다 가리고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4번, 5번 되면은 얘가 제일 앞단에 화면이 이렇게 있죠. 화면이 있으면 제일 앞단,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단, 얘가 세 번째 단,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제일 앞에 있는 게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 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순서를 잘 조정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조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눈 표시가 있고 이 열쇠 표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눈 표시를 켜면 이 소스가 작동을 하는 거고, 눈 표시를 끄면은 이 소스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눈 표시를 이용해서 내가 글자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열쇠는요, 한 번 누르면 락이 되고 한 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그 토글 모드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키 오작동, 마우스 오작동을 해서 세팅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락이 있으니까 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오디오 믹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송할 때 화면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방송할 때 보이스가 안 나오면요 방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마이크 있죠, 이 소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은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겁니다. 방송국에 가면은 그 카메라 감독님들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폰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이렇게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마이크, 오디오 마이크 여기 움직이는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구나, 녹음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OBS 스튜디오를 제어할 때 방송을 하거나 방송을 중단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녹화를 중단하거나 가상 카메라나 편집 방식, 특히 이제 이 OBS 전반적으로 설정을 할 때 하는 설정, 끝내기, 이런 식으로 OBS 스튜디오 목록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이 있는데, 장면 목록은 개체들을 모아놓은 폴더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목록을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이 OB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목록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꺽쇠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은 이 OB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거 있죠. 디스플레이 캡처는요, 모니터 화면을 설정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설정하면은 화면에 나타나는 거를 디스플레이 캡처 안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 싱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거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캡처할 때 이게 1번 모니터냐 2번 모니터냐 이거 설정할 수가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1번 모니터를 설정할 수도 있고 2번 모니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입니다. 이 비디오 캡처 장치는 카메라죠. 고가의 카메라 사용하실 필요 없고 웹캠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캡처 장치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의 모양을 좀 이렇게 하트로 만들 수도 있고, 나는 별표로 만들고 싶다든가 이럴 때는요, PNG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OBS 스튜디오에서 익숙해지면은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것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는 거 크로마키 있죠. 이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제일 재밌는 게 크로마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마키 뭔지 아시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있는 이 배경을 녹색이나 청색 이런 거 갖다 놓게 되면 이거 싹 따주는 걸 크로마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마키는 오타가 났네요. 이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비디오 캡처입니다. 비디오 캡처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필터 누르고 효과 필터에 가면은 또 똑같이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마키를 선택한 다음에 키 색상 형식에 가서 크로마키 천의 색깔, 녹색일 수도 있고 청색일 수도 있고, 이 크로마키는요 녹색보다 청색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청색 옷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녹색 크로마키를 씁니다. 녹색 크로마키. 녹색 입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크로마키 천을 선택하고 거기에 보면 유사성, 매끄러움, 유출 감소, 투명도, 대비, 명암, 감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설치한 그 녹색 천에 최적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방송을 할 때 거기 밑에다가 그 사람 소개할 때 있잖아요. 뭐 원장 박경호, 소장 박경호, 교수 박경호 이런 거 할 때 텍스트 같은 거 입력할 때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방송할 때 그 오른쪽 위에 보이면 막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미지로 넣습니다. 여기 이미지. 그리고 윈도우 이제 캡처라고 있죠. 여기 윈도우 캡처. 윈도우 캡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OS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는 창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내가 여러 개 띄워놓은 윈도우 창 중에서 하나를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윈도우 캡처를 쓰시면 돼요. 게임 캡처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 그 게임 방송 하실 때 게임 캡처를 쓰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방송보다는 스마트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화면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게임 캡처는요, 바로 화면에 뜨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실행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또 이거 에러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경 화면에 동영상, 제가 인사말 할 때 막 뒤에 동영상이 돌아갔잖아요.
그런 이제 동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쓸 때라든가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하는 거, 이럴 때 비디오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크롬이든 익스플로러든 엣지든 파이어폭스든 사파리든 브라우저를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거 있죠. 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주소를 등록해야지만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색상 소스라고 있는데, 이 색상 소스는 뭐냐? 이 뒤에 있는 화면 있죠. 화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싶다,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싶다,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싶다, 색상이 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오디오 입력 캡처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핸들링 해주는 거고, 오디오 출력 캡처는 스피커를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를 여러 개 갖다 놓고 그 화면에서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샥 보여줄 때 쓰는 게 이미지 슬라이드 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장면 있죠, 장면에 지정된 거를 갖다가 이 소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묶기는 뭐냐면, 이 소스를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이동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실수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스 목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이제 화면에 맞게 이렇게 OBS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내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맣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웹캠을 가져왔는데 웹캠을 전체 다 쓸 수도 있고 요만큼만 잘라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체 크기 설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크기 조정은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요걸 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끄트머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면은 얘가 커지고, 이렇게 줄이시면 얘가 줄어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요걸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요, 얘가 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알터하고 포인트 점 드래그 있죠. 여기 알터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 점 드래그, 그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점 드래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점 드래그 하는 건데, 요 알터는요 개체 영역을 확대하고 축소를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고 요 앵글만 키웠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프트는요 이 개체의 비율을 조절해 줍니다. 잘 모르시겠는데 이때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하고 점 포인트 드래그는 뭐냐면요, 이 시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사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갖다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서 줄이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여져요. 이렇게 줄여져 가지고 여기 모양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비율이 조정된다는 거죠. 이제 비율이 이렇게 조정됐을 때 그걸 원위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컨트롤 포인트 드래그인데, 우리 그 초보자들은 요 두 개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는 쓸 필요 없고 요 알터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에 대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다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그걸 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만 실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OBS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뜬다 그랬어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장면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미지 2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고 비디오 소스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 2는요, 요거 쉽고 재밌는 컴퓨터 교육 책교 TV 박경호 교수와 함께 요거 있죠. 요게 이미지 2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를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 있죠. 요거는 굿 에듀 랩이라고 만든 거 있죠. 요것도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걸 넣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미지 2가 제일 앞에 있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비디오 캡처 장치는 뭐냐면 카메라라 그랬어요. 카메라. 요게 카메라예요. 요게
카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카메라인데, 지금 저는 뭘 썼어요? 크로마키 천을 뒤에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 크로마키 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디오 캡처 장치고, 이 미디어 소스는요, 요 뒤에 배경으로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미디어 소스예요. 이걸 갖다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방송 로고도 있어야 될 테고, 방송에 대한 슬로건도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방송 뒤에 해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 이미지 같은 거, 동영상 넣고 싶으면 동영상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구글이라든가 픽사베이 같은 데 가서 다운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채널 로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물론 뭐 자체 마이크인데 자체 마이크로 하면 되지만은, 자체 마이크 소리가 안 좋으면은, 방송은 마이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마이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면요, 거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아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방송을 할 때 최소한 3개 있어야겠더라고요. 장면이. 메인 카메라 장면. 메인 카메라 장면은 뭐냐면은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미지 로고, 여기 이미지 로고죠. 이미지 로고 있어야 되겠고, 뒤에 배경이 있죠. 배경. 사진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동영상인 게 있잖아요. 난 동영상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은 미디어 소스 배경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난 사진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미지로 배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 장면은 어떨 때 쓴다? 시작 인사할 때, 끝 인사할 때 이렇게 쓰는데, 2개의 배경화면을 준비해 주면 좋습니다. 이 배경화면 2개를 만들어 놓고 눈을 껐다 켰다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장면으로 만들 수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플레이 카메라 장면이라고 제가 장면 이름을 썼는데, 요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건 카메라죠. 요건 카메라고,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에 보여지는 화면이겠죠. 그리고 얘는 로고고, 그래서 비디오 캡처는 요 카메라, 그리고 이미지는 요 로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쓰는 화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면은 뭐냐면요, 요거는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로고, 이제 카메라가 없어요. 이거 어떨 때 쓰냐 하면은 여기에 설명이 있을 때, 여기에 설명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요 카메라에 내 모습이 안 나오고 장면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3개의 장면이 있어야지만은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 장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장면, 디스플레이 장면,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실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장면이 메인 카메라 장면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에 들어가서 메인 카메라 장면을 바꿔줘요. 이거는 폴더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소스에 오셔가지고 여기 소스에서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원하는 소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는 먼저 만들어야 그랬어요. 이미지 로고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미지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나는 이미지를 먼저 넣고 싶다. 그럼 이미지 있죠. 이미지 클릭해가지고 새로 만들기, 이미지를 여기다 로고라고 하면 좋겠죠. 이미지, 이제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미지 한 다음에 언더바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에 가서 여기 로고가 있겠죠. 그렇죠? 로고를 선택해 가지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겠죠. 로고를 하나 넣어주고